과학 실험으로 만들어낸 괴물 이야기, 프랑켄슈타인.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메리 셸리의 위대한 고전, 프랑켄슈타인은 출간된 지 2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단순히 시대를 초월한 공포소설을 넘어 이 작품은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그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기념비적인 소설의 출간 연도부터 작품의 내용과 의미, 작가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현대적 의미까지 다각도에서 심도 깊게 탐구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에 처음 익명으로 세상에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831년에 메리 셸리의 이름이 비로소 명시된 형태로 다시 출판되며 작가의 정체와 함께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더욱 명확히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셸리의 개인적인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당대의 저명한 여권운동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급진주의 정치, 사상가 윌리엄 고드윈이라는 혁신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또한 낭만주의 시인이자 자유로운 사상가였던 퍼시 셸리의 아내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고 진보적인 환경 속에서 그녀는 당대의 여러 지식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최신 과학 이론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지 갈바니의 실험, 즉 전기 자극을 통해 죽은 생명체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현상인 갈바니즘은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하는 생명의 불꽃 아이디어에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널리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에라스무스 다윈의 분류학 이론과 같은 당대의 생명과학에 대한 논의들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셸리 자신의 삶의 경험 또한 이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1816년 6월 이 작품의 구상을 시작할 무렵 이미 두 아이를 출산했고 그중 첫 아이를 잃었으며 둘째는 생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친어머니인 울스턴크래프트가 셸리를 낳은 지 열흘 만에 산용열로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사실은 그녀에게 출산이 단순한 생명의 탄생이 아닌 죽음의 공포와 깊이 연관된 사건이었음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그녀 자신의 임신과 출산, 사산, 그리고 아이를 양육한 경험은 작품 속에서 괴물의 창조와 성장 과정, 그리고 괴물을 창조한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심리 및 관계를 묘사하는데 고스란히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괴물은 버림받은 자식의 은유이며 프랑켄슈타인의 무책임은 부모의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소설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북극은 19세기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주 공간만큼이나 미개척의 영역이자 미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극한에 고립된 공간은 인간의 과학적 탐욕과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허물기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무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작품의 심층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부제는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모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뜻을 거역하고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죄로 영원한 고통을 받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흙을 빚어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인들은 프로메테우스를 사회적, 정신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불굴의 인간 정신과 무한한 상상력의 상징으로 추앙했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현대판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료를 분석하고 표준적인 수학 공식으로 풀이하며 모든 것을 명확하게 명명하려는 근대 기계론적인 과학에 깊이 매료됩니다. 그는 물질에서 생명을 생성해내는 연구에 전적으로 몰두하며 고독한 연구와 냉철한 분석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연구에 투신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과학적 진보를 향한 강렬한 집념과 열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오만함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는 위험한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의 욕망이 결국 비극을 초래하는 서막이 됩니다. 작품 속 괴물은 단순히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한 존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된 인조인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이 괴물은 과거의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과는 달리 근대 과학이 자연에 대한 과학적 제어 능력을 생산적 응용을 향해 최대로 밀어붙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괴물은 자신의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점차 증오와 복수심을 키워갑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외면한 세상을 향해, 그리고 특히 자신을 창조하고 버린 프랑켄슈타인을 향해 잔혹한 복수를 실행하며 그의 동생을 살해하고는 일종의 환희와 승리감을 느끼는 섬뜩한 존재로 변모하고 맙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통제를 벗어나 파괴적인 존재로 변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과학에 대한 열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에게 세계란 밝혀내고 싶은 비밀이었다. 호기심, 숨겨진 자연의 법칙을 알아내려는 부단한 연구, 그리고 마침내 그 법칙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느낀 날아갈 듯한 기쁨, 이런 것들이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감정이다. 그는 또한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현상 중 하나가 인간, 아니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의 신체 구조였다. 어디서 생명의 원리가 비롯된 것일까? 라고 질문하며 생명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향한 강렬한 열망과 함께 그 원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탐구는 곧 오만과 무책임으로 변질되어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 괴물 이야기는 독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 괴물을 인간 내부의 무의식이 실체화되어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분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괴물은 프랑켄슈타인 자신의 어둡고 억압된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그의 무책임한 행동이 빚어낸 그림자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괴물의 삶을 인간의 비극적인 성장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괴물은 세상에 나와 좌절하고 고통받으며 인간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경험하는 존재로서 성장통을 겪는 모든 이들의 상징이 됩니다. 셋째, 폭력과 복수로 얼룩진 괴물의 삶은 그가 처했던 사회 상황의 산물이라는 관점도 유효합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고 외면받은 존재가 어떻게 파괴적인 형태로 변모해 가는지를 보여주며 사회의 책임과 포용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욕망이 빚어낸 끔찍한 결과를 소설로 담아낸 것이라는 페미니즘 관점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생명 창조 과정을 당시 부인과 의학서에 나타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담론의 언어를 차용하여 묘사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생명 창조 시도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메리 셸리는 이 작품 속에서 당대의 최신 과학기술 및 연구 동향뿐만 아니라 과학적 진보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과학자의 오만함과 윤리적 책임의식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활발히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선구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주제의식은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으로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당대의 최신 사상 및 고전 등 당시 남성만이 받을 수 있었던 수준 높은 학문적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가정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집필하는데 결정적인 지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켄슈타인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명암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괴물에 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오늘날 인공지능 AI, 유전공학, 복제인간 등의 첨단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윤리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미네이터, 블레이드 러너, 아이 로봇 등 수많은 SF 영화와 소설의 탄생에도 프랑켄슈타인이 제공한 아이디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설은 인공지능, 유전공학,
인간 복제 등 현대 과학기술이 던지는 윤리적 질문들을 심도 깊게 다루면서도 궁극적으로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창조자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피조물에 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프랑켄슈타인은 더욱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연구되고 있는 여러 프랑켄슈타인 실험들이 결국 인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우리는 깊은 관심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생명윤리 등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되며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시대에서 더욱 조명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공포소설이라는 장르적 한계를 넘어선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 인간의 오만함과 그로 인한 파멸, 그리고 소외된 존재의 비극에 대해 심도 깊게 성찰하게 하는 시대를 초월한 명작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과학이 가져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그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다시금 되새기며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논의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지식의 추구가 윤리적 책임감을 동반해야 함을 일깨우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